자, 학습지 1회 2번 차시 우리가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소개했으니까 이번에도 문제 위주로 풀이 한번 할게요. 자, 예제 보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 항상 강조했듯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는 뭐냐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개념을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 거기서 뭐를 갖고 있어야 한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전사함수의 의미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부분에서 만약에 정의역과 공역을 알 수 없을 때는 항상 실수 전체 범위에서 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대1 대응 문제에서만큼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일 때는 항상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라고 했던 거 잘 정리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특징들, 그 다음에 꼬라지들, 그 다음 형태들만 잘 기억한다면 이거를 찾아내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항상 얘기했지만 함수 들어갈 때부터 얘기했던 그 부분, 함수에서 그래프들을 많이 눈에 익혀두면 여러분들 이해가 쉽다고 했던 거 꼭 잘 기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봅시다. 자, 1번에 이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때만큼은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정의역을 한번 적어보면 1, 2, 3이 되고 그 다음에 공역은 A, B, C,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치역은 뭐가 될 거냐면 A, B, D가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적어봅시다. 요 놈도 정의역은 1, 2, 3, 4가 되고 공역은 주어져 있는 거니까 A, B, C, D. 자, 그 다음에 치역은 뭐가 될 거다? 다 받았으니까 하사를 A, B, C, D가 될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정의역은 1, 2, 3, 4가 될 거고 공역은 자 A, B, C, D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치역은 A, C, D가 되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적어 놓고 보면, 자, 1번 함수는 정의역, 공역, 치역인데, 정의역 선생님 1대1 함수를 찾을 때는 어디를 보랬지, 이번에는? 함수를 찾을 때랑 다르게 Y 부분만 보면 됩니다. 즉, 공역 부분. 자, 하사를 받은 애들을 보니까 하사를 2개 이상 받은 애들이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1대1 함수는 가능합니다. 1번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공역과 치역이 다르지. 그래서 뭐는 안 된다? 1대1 대응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 1대1 함수 찾을 때 y 보랬지? 하사를 받은 애들이 다 하사를 하나씩 받았죠. 그래서 이거는 1대1 함수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또 공역과 치역도 같죠? 그래서 1대1 대응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1대1 함수를 보니까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선생님이 y 분포라고 했으니까 하사를 받은 애들 보니까 c가 뭐가 되지 않았지? 하사를 한 개만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1대1 함수도 안 됩니다. 즉 1대1 대응도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4번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4번은 뭐를 그려라고 선생님이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그리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 여기서 좌표평면을 한번 그려봅시다. 선생님이 자, 좌표평면을 한번 그려보러 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여기 선을 하나 끕시다. 이렇게 자, 갑니다. 자, 좌표평면을 그어놓고 이런 문제들은 실수 전체에서는 뭐를 그려보면 좋냐면 얘들아 우리는 y는 ex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원점 지나고 y는 ex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잡고요. 그래서 여기서 1 여기를 2라고 적어주면 y는 2x면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죠. 그래서 1대1 함수 가능하고요. 1대1 대응도 가능합니다. 됐죠? 자, 5번은 볼게. 자, 5번은 먼저 좌표평면 한번 그려보면 자, 2차 함수니까 원점이 꼭지점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되겠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은 어디를 꺼도 이렇게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가 보면은 이놈은 절대 1대1 함수가 될 수 없죠. 그 이유는 볼게. 이렇게 점선을 하나 보내면 우리는 이 부분을 x1, x2인데 우리가 여기서 x값을 넣은
이 두 개는 같아 버리죠. x1하고 x2는 다르지만 이런 거는 뭐가 될 수 없다?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같이 되지만 요거는 1대1 함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자체도 둘 다 안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가 기본적인 조건에서는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 1번 해볼게요. 1번에 보면 이제 1차식이지 얘들아. 그 다음 기울기가 4니까 증가함수 형태 되니까 1대1 대응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실수 조건 범위니까 지금 아무 말이 없으니까. 2번은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아까 선생님이 5번에서도 얘기했지만 뭐가 되진 않을 거다? 1대1 대응이 되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다 적어주면 2차 함수 그래프도 한번 더 보면 이렇게 되겠지. 좌표평면 하나 두 개 그리면 x제곱 빼기 마이너스 1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자, 맞지? 그래서 점선을 한 표시해보면 또 이렇게 두 군데서 다르게 만나기 때문에 같은 데서 x좌표는 다르지만 함수값이 같게 만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필기해줬을 때 1대1 대응이 실수 전체 범위에서 안 되는 거 설명해줬지. 절대값이 있는 함수, 2차 함수, 그리고 특별한 가우스 함수까지 있다라는 거 꼭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한번 그어봅시다.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자, 이렇게 되면 요 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원점 지나고 요렇게 지나고. 자, 이렇게 분리를 하면 굳이 식을 만들자면 요 부분은 y는 x 그린 거고 요 부분은 마이너스 x 그린 거죠. 왜냐면 절대값을 나누면 x랑 마이너스 x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근데 이거는 절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그래프를 딱 봐도. 자, 4번 해볼까요? 자, 4번 해보면 이 그래프는 선생님 2차 함수니까 1대1 대응 아닙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런 자신감은 조금 안 가져도 되죠. 왜냐면 범위가 나뉘어져 있을 때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볼 것.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원래는 이놈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죠. 이쪽도 그리고 이쪽도 그려야 되지만 우리는 어느 쪽만 그려야 된다? 0보다 큰 부분. 그래서 이렇게만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 반대로 마이너스 x제곱은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만 x가 음수니까 어디만 그려야 된다? 이 부분만 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봐도 둘 다 항상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뭐가 될 거다? 1대1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문제들이 페이크가 된다는 거 잘 생각해서 문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눈에 익히면 함수가 쉽다라는 거 여러 번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기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개념도 선생님 말을 해줬으니까 항등함수 그래프, 상수함수 그래프 내용 체험 가면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부분 보겠습니다. 자, 설명하기 부분 봅시다. 자, 설명하기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줄 치어보면서 갈게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공역의 각 원소 a에 대하여 직선 y는 a와 그림 1과 같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나면 f는 뭐가 대응된다? 1대1 대응이라 말을 한답니다. 중요한 포인트. 항상 몇 점에서 만나라? 한 점에서 만나라네요. 한 점에서 만나고 그림 이와 같이 몇 개 이상인 점? 2개 이상인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으면 1대1 대응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자, 그럼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말인데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왜 2개에서 만나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F가 1대1 대응이 아닌 이유를 한번 설명을 어디서 하냐면 자, 1대1 함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1대1 함수는 우리가 2개의 좌표가 다르면 그때 함수값이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자, 이거의 대우는 함수값이 같으면 그때의 x좌표는 같아야 한다라는 게 대우였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의 모순인 게 뭐냐면 그림 2번에 보면 a랑 만났다라는 얘기는 이놈들의 함수값 즉 요 자리를 x1이라고 두고
요 자리를 x2라고 두면 f의 x1 값은 a고요. f의 x2 값도 a이므로 우리는 이 두 개의 값이 fx1과 fx2가 a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럼 여기서 대우를 생각해보면 두 개의 함수 값이 같기 때문에 요 놈이 x1 값하고 x2가 같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1대 대응이라는 함수가 성립할 건데 x1하고 x2가 같아야 되죠. 그런데 그림을 보면 x1 자리랑 x2 자리가 같아요? 다르죠. 자,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랑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다? 1대1 대응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림 1번은 한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A가 한 점에서 만나면 같아지는 점이 없었죠. 왜 이쪽에 보면 그래서 이걸 그냥 x1이라고 하면 다 다른 점 아무거나 꺼도 그때 함수값이랑은 달리 만났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2번에서 보면 y는 a를 껐다라는 거는 모든 공력이 a라는 뜻이고 모든 y 값들이 취소할게요. 공력이 아니라 모든 y 값들이 즉 x1을 집어넣어도 a, x2를 집어넣어도 a라는 뜻인데 그러면 요걸 합쳐서 쓰면 이 두 개 함수 값은 항상 a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1대1 함수에서 여기 대우 부분을 보면 두 개의 함수 값이 같으면 좌표가 x좌표도 같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x1 자리랑 x2 자리에 동그라미 쳐놨지만 두 개가 다른 자리에 놓여져 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우에 대한 형태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될 수 없다?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수식들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주고 싶은 게 뭘까? 무엇을 설명하고 싶을까? 이겁니다. 자, 함수인 그래프를 찾을 때는 앞에서 찾을 때는 판별법이 뭐였다?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주세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해 주세요 였고 두 번째 여기서 말하고 싶은 1대1 함수 즉 1대1 대응도 비슷하겠죠. 뭐 1대1 함수가 돼야 되니까 1대1 대응은 어느 축과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x축, y축과 평행한 직선들이 앞에서는 함수를 찾을 때 이번에는 함수이지만 그 또 안에 깊은 내용인 1대1 함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을 이 위에 설명하기 위해서 찾았던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기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지금 1, 2, 3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정의역에서만 찾으면 되겠죠. 자,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그래프를 찾으랍니다. 자, 그럼 아까 항등함수는 1 넣으면 1 나와야 되고 2 넣으면 2 나와야 되고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죠. 항등함수. 자, 요거는 상수가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수함수. 너무나 쉽게 구해져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쉽게 구해져야 되고요. 자, 1번에 한번 봅시다. 1을 넣으면 3, 2를 넣으면 1, 3을 넣으면 2가 나왔죠. 다 가능하죠. 그래서 다 각각 다르니까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정의역이 3개가 정의역 3개가 다 나왔죠. 1대1 대응도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번은 항등함수이면서 1 넣어도 1, 2 넣어도 2, 3 넣어도 3이니까 모두 가능하다. 1대1 함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대응도가 가능하다는 거. 자, 3번 같은 경우는 내가 1을 넣으면 2고 2를 넣으면 1이고 3을 넣으면 1이죠.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함수는 되는 거지만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요 세 개가 y값이 똑같기 때문에 가로로 끊는다고 하겠죠. 함수는 되기 때문에 상수함수라 얘기를 하지만 뭐는 되지 않는다? 1대1 함수나 대응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2번 갑니다. 다음 두 함수 fg가 서로 같은 함수. 자, 서로 같은 함수는 선생님 뭐라고 했었냐면 그 범위 안에서만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 안에서 몇 개 있는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뭐 있는지 한번 체크하니까 1하고 2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찾아볼까요? 자, 여기를 어떤 식의 좀 좁네요. 어떻게 가보냐면
선생님 이걸 바꿉시다.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로. 자, 1번 문제는 이것만 확인할까요? F1은 2고요. G의 1은 1 넣으면 2가 되겠고, 또 F1은 얼마다? F2는 얼마 들어간다? 2 넣으면 5고요. G의 2는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들이 다 같기 때문에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마이너스 1, 0, 1만 확인하면 되니까 F-1, G의 마이너스 1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칸에 띄우고 값을 적어 봅시다. F-1, G의 마이너스 1은 요 놈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G의 마이너스 1 넣으면 0, 두 개가 다르죠. 그럼 뒤에 건 확인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확인 가능했죠? 자, 그럼 3번 풀이 갈까요? 정의역과 공역이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우리는 F-1, G의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둘 다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 다음 F2하고 G의 1을 넣으면 뭐가 나온다? 둘 다 1 나오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자, 4번은 실수 전체에서 보니까 fx는 루트 x 제곱이고 gx는 절대값 x 그래프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여러분들 그래프를 한번 해보면 루트 x 제곱이나 절대값 x나 어떻게 되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는 둘 다 x, 여기는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실수 전체 그래프에서는 두 개 그래프 형태가 똑같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 집합에 있는 마이너스 1, 0, 1, 2, 3에 대해서 A에서 A로 가는 함수랍니다. 자, 그럼 이걸 기호로 써보면 우린 이렇게 되겠지? F가 A에서 A로 가는 함수.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뭐랑 같다고 했냐면 이번에는 공역이 같은 함수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전사함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역도 지금 A가 마이너스 1, 0, 1, 2, 3이니까 자, 왜냐면 A에서 A로 가는 함수죠. 그러면 공역은 마이너스 1, 0, 1, 2, 3이니까 잘 보세요. 치역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부터 집어넣은 거지. 자, 그런데 웃긴 거는 여러분, 자, 이 그래프가 감소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즉 기울기가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마이너스 1부터 넣으면 1 더하기 A 뭐가 될 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나올 거고 3 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놈이 감소함수인데 감소함수의 특징은 한 가지가 있죠. 여기서 내가 정의역이 가장 작은 마이너스를 넣으면 값은 뭐가 나올 거다? 이 가장 큰 1 더하기 A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소라는 거는 어떤 값을 넣으면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작은 걸 넣으면 가장 큰 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엄청 쉽게 풀리겠죠. 가운데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3을 넣으면 당연히 가장 작은 게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 계산 쉬워집니다. 자, 보세요. F에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자,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가장 큰 거 1 더하기 A가 나온다라는 얘기고 요 놈은 이 값 중에서 A가 공역이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게 3이죠. 그래서 요 값이 3이 되면 됩니다. 따라 답은 A는 얼마가 나오면 된다? 2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을 때 가장 작은 건데 1 더하기 A는 가장 큰 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1 더하기 A는 공역이 주어진 게 마이너스 1, 0, 1, 2, 3이므로 그 중에서 가장 큰 3이 나오면 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남은 세 문제 마무리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면 자, 여러분 두 집합 x는 1, 2, 3, 4고요. y는 두 집합 x는 1, 2, 3, 4고 y는 5, 6, 7, 8이랍니다. 이때 f는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번씩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원을 길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짝을 지우러 가주는 겁니다. x에서 y로 가고 요거를 펑션 잡아주면 1, 2, 3, 4 그 다음 5, 6, 7, 8이죠. 자, 잘 봐봐. 1, 2, 3, 4 4개밖에 없는데 1대1 대응이니까 친절하게 F1은 7호로 가랍니다. 짝지우러 갈게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F2에서 F3은 3인데 자 F2랑 F3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뭐밖에 없다 이 아들이 5, 6, 8 중에 한 군데씩 가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두 개의 값을 빼서 뭐가 나왔으니까 3을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조건에 의해서 이놈들은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3을 만들어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F2는 어디로? 8로 그 다음 F3은 어디로? 5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정리 한번 해보면 F2는 8 직선 그 다음에 F3은 5 남아있는 당연히 남아있는 4는 6으로 가야 되겠죠.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다 잡아놨으니까 F3은 5로 갈 거고 F4는 6으로 갈 겁니다. 됐지? 따라서 우리는 5 더하기 6은 11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뭐 때문에? 여기 1대1 대응이란 말 때문에 쉽게 문제가 풀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1대1 대응은 아까도 한 번 더 적어주면 두 개의 원소가 다르면 그때의 함수값도 달라야 되고요. 그 다음 그때의 정역 1 넣은 공역과 치역도 같아야 된다고 했던 거, 전사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가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참 여기서 포인트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놓을 거고 1대1 대응에서 놓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그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우리는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0에서 나뉘어질 거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두 가지 형태를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일단 둘 다 이 자리에 x에다 0을 집어넣습니다. 왜? 0을 지나가서 나눌 거니까. 그럼 둘 다 어디서 만난다? 0,1에서 만납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가 뭐가 돼야 돼?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자, 쉽게 생각해보면 이 a 더하기 3이 기울기니까 요 기울기에 따라서 이놈들의 모양이 결정나겠지.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까? 자, 요거는 조금 모양이 한번 지우고요. 지우고 가로를 다시 예쁘게 한번 그어봅시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었습니다. 참 예를 들어서 지금 필기하지 말고요. 이렇게 그려줬다 쳐볼까? 이 a 더하기 3의 그래프가 여기 있네. 2 빼기의 그래프가 x가 0보다 큰 부분에 그릴 건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 x가 0보다 작은 그래프가 이 점으로 만나면서 감소해야 되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볼까 얘들아? 그러면 이 두 개는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왜? 가로로 그으면 몇 개 만나니까. 두 군데 만나니까. 됐죠? 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 이번에는 오른쪽 부분의 기울기가 양수더니 그래서 우리는 양수를 찾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된다? 음수라서 이렇게 그어보고 이 부분도 음수라서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양수라서 그러면 두 개를 딱 그었더니 1대1 함수가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또 두 점에서 만나죠. 교점이. 그럼 이 부분도 안 된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좌표평면을 두 군데를 그려놨다라는 거는 되는 경우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얘기지. 첫 번째, 오른쪽에서의 기울기가 양수인 그래프고 왼쪽에서의 기울기도 양수인 그래프. 뭐 이건 이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0,1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는 요걸 기준으로 요 부분이 음수 윗부분도 음수가 되면 이 부분도 감소함수 형태로서 기울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를 모두 다 한 번에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풀어야 한다? 요 놈들의 기울기가 핵심입니다. 지금 요 기울기의 자리들이 한 놈도 양수, 여기도 양수. 즉 이 자리의 기울기도 양수, 기울기도 양수. 여기도 한 번에 만족시키려면 기울기 음수, 여기도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두 직선의 나누어진 기울기의 곱이 무슨 수면 된다? 양수이면 우리는 여기서 1번 형태든 2번 형태든 1번, 2번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a 더하기 3, 왜? 기울기 음수 곱하면 양수니까 기울기 양수 곱하면 양수니까 그 다음에 a 더하기 3, 2 빼기 1을 곱했을 때 양수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은 보기 싫으니까 a 더하기 3, a 빼기 2로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이렇게 될 거고 다시 정리하면 a 더하기 3, a 빼기 2가 음수가 되겠죠. 그럼 a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3부터 2까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1까지 총 몇 개가 나올 거다? 4개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2차 시에서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정의하기 1, 2, 3, 4, 9 y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랍니다. 그랬을 때 뭐를 구하라? 함수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함수의 개수를 따로 정리해서 줬죠. 첫 번째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두 번째 1대1 함수, 세 번째 1대1 대응, 네 번째 앙등 함수는 개수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수 함수는 공역의 개수만큼 함수의 개수가 있었다라는 거. 자, 심화 문제 6번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순열이나 조합이라는 경우에서 파트를 안 배워서 이게 심화 파트에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뒤에 것까지 배우면 이 부분은 심화 파트가 아니라 기본 중에 아마 어찌 보면 기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설명했던 반도 있겠죠. 함수의 개수에서 설명했던 부분을 기본 틀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정말로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 틀이 뭐냐면 x 집합 이렇게 하나 끊고요. 만들고요. y 집합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를 x 그 다음에 y. 자, 영상을 또 오랜만에 찍으면 이 펜의 작동이 제 맘대로 안 되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됩니다. 자, 그럼 F는 뭐냐 했냐면 1대1 함수입니다. 자, 나는 F1은 마이너스 1로 가랍니다. 그럼 가야죠. 시키는 대로 조건에서. 그러면 1은 마이너스 1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는데 F2가 뭐가 되지 말라냐면 여러분 2가 되지 말랍니다. 자, 그럼 여기 선생님이 2를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2는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2나 0과 1이나 2인데 2로 가지 말랍니다. 맞죠? 그럼 갈 수 있는 애가 마이너스 2, 0, 1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여러분들의 경우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2번 2가 마이너스 2로 갔을 때 이렇게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개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2가 2로만 안 가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될 거다? 2가 갈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 0,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로 갈 수 있다? 3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2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2, 0, 1, 1이라는 세 군데로 갈 수 있고, 자, 3하고 4는 이제 1대 함수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만약에 2가 마이너스 2라는 쪽으로 점선을 표시한다는 거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는 거야. 마이너스 2로 갔다고 치면 이제 3이 갈 수 있는데 몇 개가 있을까, 얘들아? 여기 보이는 대로 0하고 1하고 2밖에, 세 가지밖에 없죠. 그럼 이놈의 답도 3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지? 그 다음 만약에 3이 또 어디로 움직였다고 가정해보면 1로 움직였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4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될 거다? 0하고 2로서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2가지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요 경우에서는 이 가지가 갈 수 있는 형태들은 이 세 개, 세 개, 두 개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형태를 기준으로 봐서 이 아들이 몇 개씩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체크한다면 이런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요 경우에서를 다 곱하면 되겠죠. 3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답은 얼마다? 18가지의 함수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아닌 거는 빼놓고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따지고 그다음 하나를 같다고 가정하면 나머지가 남아있는 부분에서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따져가면서 개수를 찾아가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선생님이 개념 설명에서 했듯이 기본을 토대로 풀 수 있는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1-2번까지 마무리를 했고 또 합성함수, 역함수 개념이 끝난다고 하면 선생님이 영상을 다시 찍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학습지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